제가 오늘은 스타벅스 면접을 갔다 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구글에 스타벅스 바이토 이렇게 일본어로 검색을 하면 그 채용 공고 같은 게 떠요. 근데 제가 지원할 때는 우메다 합동 모집이더라고요. 저는 우메다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합동 모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절차는 2차까지 있어요. 면접은 2차까지 있고 지원을 할 때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랑 언제 일할 수 있다 이거랑 간단한 지원 동기를 작성해서 내면은 그쪽에서 보고 연락이 와요. 1차 면접을 봐달라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대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1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녹화 면접이에요. 미리 메일로 면접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면접 날에 시간에 맞춰서 어디 링크에 들어가면은 각 문제마다 1분씩 제한 시간이 있고 1분 동안 얘기하고 나면 저절로 영상이 제출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영상 찍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서 그 면접 날짜가 되기 전까지 집에서 몇 번 연습을 했습니다. 1차 면접 질문은 총 2개가 있었고요. 첫 번째가 지원 동기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열중하고 있는 거랑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제가 어떻게 일본어로 말을 했는지 연습할 때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나는 1차 면접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거고 만약에 불합격이면 필요가 없겠죠. 제출하고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메일로 2차 면접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2차 면접도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근데 이게요. 합동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점포에 가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엄청 큰 건물인 거예요. 되게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쫄았어요. 면접 시간이 3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또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오사카역이 워낙 넓어서 출구 찾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불합격인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 1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에 딱 2시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그냥 카페를 갔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카페를. 그 카페는 홀리스 커피인가?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는 카페였는데 근데 제가 스타벅스 면접 가기 전에 이런저런 영상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들 스타벅스 면접은 음료를 마시라고 준다 이러는 거예요. 원하는 음료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때 약간 다른 거 말하면 좀 미안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카페인 안 든 거 먹자 해가지고 알차 오레를 시켰어요. 그걸 먹고 1시간 동안 또 면접 연습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 대기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총 8명 정도가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3시쯤 되더니 누가 와가지고 한 명씩 불려나가요. 총 3명에서 같이 면접을 받고 면접관 분은 2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실에 있던 8명은 저 빼고 다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앉은 일본인 분이 핸드폰에 메모장에 엄청 빼곡하게 적어놓고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좀 뭐라 해야 돼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막 대사까지 적어서 막 외울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저는 그냥 면접 예상 질문 뽑아서 그냥 몇 번 혼자서 연습해본 게 단데 막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좀 불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면접 본 다른 일본 분들은 다 남자분이셨어요.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지원 동기를 자기 강점을 포함해서 자기 어필을 하면서 지원 동기를 말해라 이거였고 그리고 제가 지원 동기를 말했는데 추가 질문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봤냐 그래서 제가 서브웨이에서 해봤다 하니까 서브웨이에서도 접객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메다에 지원을 했는지를 물어봤고요. 세 번째는
학창 시절에 협력해봤던 거라든지 열심히 해본 활동 경험들을 얘기해보라고 했고,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 가치관. 근데 이게 대답을 할 때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먼저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사람 해서 먼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일본어에 자신도 없고 하니까 도저히 먼저 못 하겠는 거예요. 당연히 좀 좋아 보이잖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걸 알면서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질문들은 다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근데 인간관계 가치관 할 때는 다들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질문만. 다른 건 다 제가 마지막에 해서 이것도 좀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고 스케줄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언제 하고 싶냐, 일본어 읽기랑 쓰기는 되냐 해서 제가 된다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냥 읽을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한자는 조금 힘듭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의미는 한자를 아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한자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한자들이 좀 아직 많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하려면 한자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 JLPT N2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JLPT를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거는 급수가 나뉘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내가 맞다고 하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카타카나 읽을 수 아냐고 하는 거예요. 카타카나랑 히라가나는 읽을 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히라가나는 카타카나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일본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나 한자 완전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아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들고 그리고 재료 자격이 언제까지냐 1년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스타벅스 일하는 것도 1년밖에 못 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한 3번을 물어봤어 나한테. 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일본은 대학교 1학년 때 알바 시작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쭉 하는 게 좀 정석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약간 오래 하나 봐요. 한국에서는 1년 해도 엄청 오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불안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왜 좋냐? 그리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을 때 제가 웃는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면접 볼 때 계속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이 웃는 얼굴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라고 칭찬도 해주셔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해주시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 일하는 데 있냐 해서 유니클로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했었고 유니클로는 주에 며칠 일하냐 해서 제가 3일 일한다 했고 스타벅스는 주에 얼마 정도 일하고 싶냐 해서 제가 주 20시간 정도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니클로도 3일 일하고 스타벅스도 주 20시간 일하면 힘들지 않겠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공휴일이나 연말 연시도 가능하냐 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 연말에 한국 안 돌아가냐 해서 제가 전혀 갈 생각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진짜 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우메다 중에서 여러 점포가 있어요. 이게 합동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점포에 가고 싶냐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우메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찾아보니까 오사카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면 다 가더라고요. 저는 우메다라면 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답변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면접 영상 이런 거 찾아봤을 때 자기가 이 점포를 왜 골랐는지 그런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글을 봐서 우메다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 것도 좀 불안하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냐라고 해서 이때 없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은 꽤 많다. 근데 다른 외국인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그래도 꽤 있구나 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3명 다 같이 다시 모여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없네요. 전 궁금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 끝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머리 색깔은 어디까지 되냐 했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러고 두 번째 분은 머리는 그냥 깔끔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관님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뭐 궁금한 거 없냐 이런 의미로 보신 것 같은데 이때 뭔가 없다고 하면 좀 그래서 저도 그냥 복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복장 규정은 어떠냐, 자유롭게 입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분이 앞치마는 우리가 주는데 복장 같은 경우는 형식 같은 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러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원 동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히거나 뭐 그런 질문은 없었고 다 대답을 하긴 했고요. 뭐 좋은 대답이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른 남성분들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완전히 완전히 이력이 좋아요. 경력이 좋아요. 일단 한 분은 교토대학교였고요. 학원 강사 같은 걸 했대요. 완전 아타마 E이죠. 완전 머리가 좋죠. 그러고 영어를 잘한다, 자기는. 뭐 그 옆에 남자분은 그분도 영어를 잘하는데 이분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대요. 와, 그러면은 완전 메리트. 왜냐면 오메다에 외국인 손님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서 내 같아도 뽑고 싶겠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일도 했었고 학원 강사도 했었다 이러는 거예요.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저 좀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는 한자 못 읽는다고 했던 거랑 그 1년밖에 못한다고 했던 거.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스타벅스 면접에 갔다 온 썰을 풀어봤고요. 만약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1차 면접 준비할 때 찍어놨던 영상을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